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결론은 임플란트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높다는 게 사실 이게 정확한 이제 수치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절되면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항상 수술할 때 모니터링이란 걸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과 어떤 산소 포화도 이런 걸 다 측정을 하는데 70대 환자분이셨는데 처음부터 긴장을 하셔서 그랬는지 좀 혈압이 거의 180 넘게 나왔어요. 나오셔가지고 제가 기다렸죠. 기다리면 대부분 좀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시술을 좀 미뤄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160 정도만 나오셔도 치과에 와서 마취하면 그 수치가 18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시술 도중에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안전한 수치는 한 120 정도가 안전한 수치잖아요. 그죠? 그게 거의 정상적인 수치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내과 선생님들도 140만 넘으시면 혈압이, 위에 혈압이 140만 넘으시면 대부분 좀 혈압약을 복용을 권해드리는 것 같고요. 당뇨는 보통은 요즘은 이제 뭐, 식후 200 정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장화혈색소 7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이하로 조정되는 것을 저희가 보통 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제 동영상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 턱뼈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사기 요법을 하는 거는 위턱 어금니 턱뼈를 이제 시술할 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위턱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를 뽑고 나서 수년이 지나면 그 턱뼈가 보통 뭐 4mm 또는 뭐 3mm, 2mm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얇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는 임플란트를 10mm를 심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뼈가 2mm밖에 없는데 어떻게 10mm를 심느냐. 그랬을 때 저희가 나오는 얘기가 상악동 이식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 위에 이제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이 있고 거기에 얇은 막이 있고 그래서 얇은 막을 찢어뜨리지 않고 그것을 들어 올려서 그 안에다가 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4mm 정도 뼈가 미만이면 그 뼈 이식을 할 때 옆에서 따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측방거상법이라고 하는데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측방으로 접근하려면 절개도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 후에 좀 붓기나 통증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 밑에서부터 간단하게 이제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뼈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면은 보통은 과거에는 아니 지금도 3, 4mm 이상은 사실 들어 올리기 힘들다, 막이 찢어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온 방법은 그 막을 안 찢어뜨리고 어떻게 6mm, 7mm 이상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제가 하는 이제 주사기 요법인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틀니도 딱, 임플란트 틀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그 틀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뭐 치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칫솔, 이제 치약 없이 칫솔 가지고는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보통 이제 임플란트 특수 틀니를 하게 되면 안에 이제 보통 뭐 4개 정도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잖아요. 거기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로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닦기가 쉬운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바 타입이라서 그걸 묶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거기를 관리를 좀 더 청결하게 해주셔야 돼요. 보통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경우 워터픽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거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입 안에 있는 임플란트도 잘 닦으셔야 된다. 왜냐면 그게 안 닦이면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 잘 닦고 당연히 이제 그 틀니는 착탈식이니까 그것을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빼셔가지고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구강 위생 상태상으로 좋겠죠. 네.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뭐 정확히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사실 술 담배는 뭐 안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거고 발치 후에 술 담배를 사실 저희가 중단하라고 합니다만 중단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 대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참아 주시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참아야지만 자연적 뼈 재생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보통 그냥 네. 일주일 말씀드려요. 저는 네. 일주일 사실 이제 말씀드리고. 초기가 중요합니다. 예.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만 좀 조심해 주시면. 솔직히 일주일도 힘들다는 거 환자분들이 이제 보면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은 더 다음 날까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일주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뼈가 자연 재생된다고들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뼈가 이제 어떻게 파괴되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다 재생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뼈의 파괴가 좀 심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다 재생되진 않아요. 그럼 임플란트 보시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생 안 된 부위에 저희가 임플란트 하면서 뼈를 이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다 자연 재생이 된다. 요건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요.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많은 연구가 있었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환자분들 이렇게 스케일링 해보셨잖아요. 임플란트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해요. 그죠? 왜냐면 임플란트 그 표면 자체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 무엇이 제일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레이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레이저도 여러 종류의 레이저가 있어요. 레이저 종류가 있는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미 많이 논문적으로 검증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저희는 이제 그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네. 이게 좋네. 여기 대학병원으로 설명을 드려야죠. 뭐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과가 보철과, 네, 치주과, 구강외과 이렇게 있고요. 보통은 이제 수술은 구강외과와 치주과의 영역이고 그 머리를 이제 올리는 거는 이제 보철과고요. 근데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구별이 없죠. 네, 구별이 없고 저희 병원은 이제 구별이 있죠. 구별이 있고 외과 전문의신 한 원장님과 치주 전문인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요. 수술을 하고 또 이제 저희 보철과 과장님들께서 보철을 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수술을 여러 이제 과에서 하기도 하고 일반 이제 치과에서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술에 관련된 과를 전문한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게 확실히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원장님한테도 그렇고요. 사실 이렇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속도다. 마취를 좀 덜 아프게 해드리려면 속도고 얼마나 천천히 놔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마취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줄여드릴까 저도 항상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 마취 전에 바르는 이제 술전 마취제들이 있죠. 여러 개를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용액, 도포하는 것들인데 뭐 최근에는 도포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래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이제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는 게 조금 확실히 그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걸 무통 마취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통은 아니고요. 무통일 수는 없고요. 마취가 그러니까 덜 아파하세요. 확실히 저희가 그대로 도포 마취를 다 발라드리고 그 다음에 기계를 이용을 한 마취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천천히 사람 손이 할 수 없는 속도로 정말 천천히 자입이 되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통증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드리면 마취 너무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포 마취 바르고 그 다음에 속칭 무통 마취기를 써드리면 덜 아프십니다. 네. 당연히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한 30대 여자분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고 오셨는데 아버지가 신경치료를 해주셨는데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아버님한테 하시지 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저희 병원에서 3년 전쯤에 임플란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아버님 성함이 한자가 어떻게 되시 확인해 보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저한테 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말씀 안 하고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해보시니까 임 원장님 믿고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따님을. 그래서 진짜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의사로서 되게 큰 영광이거든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랑 사실 연관 없어요. 제가 선생님 사실 연관 없는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하셨으면 제가 좀 긴장이 될까봐 말씀 안 하신 거 아닐까, 좀 부담이 되실까봐 안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결국은 치과 의사 임플란트 하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치아 하나 좀 안 좋아가지고 치과를 신경치료를 해야 되나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했던 적이 실제로 저도 있었고요. 임플란트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치아 발치하게 되면 당연히 임플란트. 아마 이런 의도지 않으셨을까요? 그 안과 선생님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나빠들 아직 안 한다고.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임플란트 합니다. 100% 합니다. 제 아버님 치과 의사신데 임플란트 3개 해드렸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 임플란트 합니다. 사실 이제 네. 치아가 빠진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임플란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없었는데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고 이제 브릿지랑 이제 다른 치료보다는 임플란트 확연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 의사도 합니다. 이게 임시 틀니를 안 하시겠다는 거지. 네, 그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 많으세요. 뭐냐면 이제 틀니를 써보신 적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들이 다 흔들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 이를 다 뽑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은 과거에도 저희는 이런 경우 임시 틀니를 했어요. 왜냐하면 완성할 때까지 보통 4개월, 뭐 6개월 걸리니까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임시 틀니를 해드리는데 이게 틀니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쓰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임시 틀니 불편하고 또 틀니가 없으니까 식사도 참 힘들고 뭐 그런 아마 이유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임시 틀니 안 해요. 임시 틀니 안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즉시 고정성 임시 보철물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고정성은 거의 체중이랑 크게 차이 없어요. 환자분들이 바로 잘 드십니다. 물론 저희도 주의사항은 말씀드리고 너무 단단한 거 드시지 말라고는 하는데 임시차를 바로 다음 날 저희는 하죠, 그죠? 네. 수술한 다음 날 저희가 이제 그날 컴퓨터로 본을 떠서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임시 보철물을 바로 고정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안성할 때까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바로 편해지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조금 약간 걱정을 하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틀니 없이 어떻게 최종할 수는 없느냐 이건데. 저희가 이제 요 말씀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정성 임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잘 적응하시고 그리고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고정성을 해드리면 좀 이런 불편감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어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떻게 보면 죄송한 거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 유튜브 정말 한 원장님 보셨어요? 한 원장님 조회수 와 최고예요. 한동안 믿고 살았는데 조회수 보고 엄청나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유튜브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희도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러웠는데 이렇게 이제 이분께 한 번에 이제 늦게나마 답변 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또 이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뭐 이런 자리에서 다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